집요정은 시리즈 2편인 비밀의 방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집요정 도비를 보며 해리포터가 정말로 마법사 세계의 일원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도비는 마법을 정말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유치한 면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마법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걸 보고 있으면 다른 생명체와의 결투, 그리고 과연 어느 생명체가 더 강력할까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마법사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죠. 그렇다면 집요정과 마법사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작중에서 도비가 루시우스 말포이를 손쉽게 밀쳐내는 장면과 나시사 말포이의 지팡이를 손짓 하나로 빼앗는 것을 보면 분명 집요정도 꽤나 강력한 상대일 겁니다. 그렇다면 집요정은 이런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마법사들을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하인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받는 대우가 좋은 편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집요정이 왜 마법사의 하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마법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키에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팔과 다리, 그리고 몸에 비해 비대한 머리와 큰 눈, 거기에 박쥐 같은 귀와 삐걱거리는 목소리. 글로만 본 집요정은 정말 괴상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요정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귀엽게 생겼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해리포터에서 등장하는 집요정은 프랑스 민속의 생물인 파파뎃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장난꾸러기 요정 역시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다니는 키가 작은 난쟁이입니다. 파파뎃은 농가 주변에 주로 서식하며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 옷을 선물하면 미련 없이 그곳을 영원히 떠난다고 합니다.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집요정과 똑같이 말이죠. Dobby is free. 집요정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법사 가문이 거주하는 대저택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추측이 있기는 합니다. 이 추측이 꽤나 신빙성 있는 이유는 호그와트의 요정인 피브스가 교내에 있는 수많은 마법사들의 마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요정 역시 피브스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만 론이 집요정은 큰 저택에나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집요정의 탄생에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집요정은 태어난 집의 가문에 종속됩니다. 집요정이 태어나자마자 마법사에게 종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종족 특성 자체가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집요정 법 중 제1조가 주인이 명령한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일 정도로 말이죠. 마법사들은 이런 집요정의 특성을 이용해 그들을 가문의 하인으로 부렸습니다. 물론 집요정도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종족이니 서로 윈윈이었죠.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마법사들도 존재했습니다. 말포이 가문 같은 일부 악랄한 마법사 가문은 집요정을 그 어떤 권리와 감정도 없는 완전한 노예로 취급했으며 가혹하게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는 집요정과 마법사의 혼혈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마법사를 주인으로 섬기는 집요정의 종족 특성상 이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기는 쉽지 않으니 일부 집요정은 특이 취향을 가진 마법사들에게 성적인 학대까지 당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아도 집요정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집요정 나름대로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딱 명령한 만큼만 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주인에게 불만을 품은 집요정들은 주인의 명령에서 아주 작은 허점이라도 발견한다면 그 허점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 나가라는 의미로 나가라 라고 했던 시리우스의 명령을 받은 크리처가 아예 집을 나가버린 것처럼 말이죠.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집요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비가 말포이 가문에서 심한 학대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요정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법사가 집요정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적절하게 대우해주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마법사들은 집요정을 학대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대우해주는데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덤블도어입니다. 호그와트에서 일하는 집요정들은 호그와트 전투에서 죽음을 먹는 자와 맞서 싸울 정도로 덤블도어와 호그와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는데, 이는 덤블도어가 그들에게 집요정으로서 좋은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요정들은 주인이 그들을 해고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의 샌드백과 같은 취급을 당했던 도비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헤르미온느처럼 집요정을 본 적이 없는 머글 태생들은 자발적으로 노예를 자처하는 집요정의 종족 특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요정 해방 운동을 펼치기도 했는데 집요정들은 그런 헤르미온느를 환영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녀가 자신들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는 거라며 경계하기까지 했습니다. 집요정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합니다. 태생부터가 남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종족이기 때문이죠. 순수혈통 마법사인 론 위즐리는 그런 집요정들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헤르미온느에게 이것은 강제로 해방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거인족과 혼혈인 해그리드 역시 집요정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그들에게서 강제로 기쁨을 뺏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마법사들은 모두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녀가 마법사들과는 달리 어렸을 때부터 머글 세계에서 인종차별과 인권에 대한 역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요정은 다른 인종이 아닌 본질 자체가 인간과는 다른 종족이죠. 마법사 세계 집요정은 머글 세계 노예와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법사 그리고 당사자인 집요정조차도 헤르미온느의 집요정 해방 운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요정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마법과는 다른 집요정 고유의 마법을 사용하는데 이 마법은 매우 다재다능하고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집요정은 마법을 사용할 때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지팡이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요정의 마법은 마법사의 마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마법이기 때문에 마법사의 마법을 제한하는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간이동이 금지된 호그와트에서 자유롭게 순간이동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최강의 마법사 중 한 명인 볼드모트가 마법을 제한해 놓은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드모트조차 어쩔 수 없는 마법이라면 그 어떤 마법사보다 강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요정의 전투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집요정의 마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성향이 너무 선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다툼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집요정들은 호그와트 전투에 참가했을 때도 자신들의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식칼 같은 작은 무기를 들고 적들의 발목을 공격해 전투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싸웠으며 불가피하게 마법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상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살상용 마법보다는 뒤로 밀쳐낸다든가 혹은 지팡이를 빼앗는 방식의 무장 해제용 마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집요정의 마법과 그들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마법사는 집요정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한다면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볼드모트 같은 잔인하고 뛰어난 마법사라면 더욱 쉽게 집요정을 제압할 수도 있겠죠. 작중 세계관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집요정의 언어 역시 영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어 수준이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집요정은 그들만의 고유의 언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요정의 수명은 인간보다 훨씬 길어서 수백 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집요정들은 몇 세대를 거쳐가며 가문에 봉사하는데 블랙 가문의 집요정인 크리처는 무려 600년이 넘게 살기도 했습니다. 블랙 가문 같은 몇몇의 순수혈통 가문은 자신들을 섬기는 집요정의 수명이 다했을 때 그들의 머리를 박제하여 집에 장식하는 기괴한 관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행이 생겨난 후 순수혈통 가문을 섬기는 집요정들은 가문에 자신의 머리가 박제당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여기까지 집요정에 대해서 떠들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쪼무였습니다. Harry Potter. Such an honor it is. With clothes. Dobby is free. Dobby has no master. Dobby is a free elf.